자, 원장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원장이 그 다친 동료를 죽이려고 한 그 사람들 말리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말까지 하여튼 너네들이 알아서 무조건 완성해라 라고 한 다음에 자, 또 사고가 나서 2명이 더 죽었다. 자, 나 환자들은 총 5명이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믿고 있는데 그럼 지금 한 4명이 죽었다. 사람만 죽으면 되잖아. 자, 한 사람만 더 죽으면 되겠지. 응. 그게 누구일까? 원생들은 그게 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할까? 저 혼자? 저 원장. 어느 날 다시 채터장 붕괴 사고가 일어나 흙더미 속에서 2사람이 시체가 되어 나온 것이다. 이 사람들은 왜 죽었지? 일하니까? 근데 그게 결국 어떤 조 원장의 동상에 대한 욕망, 그리고 조 원장이 설령 동상에 대한 욕망이 있더라도 조금 그 사전조사나 설계를 철저하게 했으면 이 사람들 안 줘도 됐을 거 아니야. 조 원장이 이 사람들은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 매일 막 허리가 부러지도록 돌을 나르고 있잖아. 조 원장이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있잖아.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 죽었잖아. 근데 조 원장은 생각한다. 나는 원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거다. 난 절대 원생들 배신 안 했다. 오마도 물귀신이 정말로 생사람을 원한다면 그것으로 이제는 네 사람째가 되는 셈이었다. 제물로 바쳐져야 할 사람은 이제 나머지 한 사람뿐이었다. 그런데도 공사장은 천연덕스러울 정도로 평온한 침묵을 유지하고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조용했다. 이런 때가 더 불안하지. 왜?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안 그런데 영화나 소설에서는 너무 조용하면 오히려 불안해. 그래? 그래야지 그 다음에 뭔가 시끄러운 일이 터졌을 때 더 인상적이잖아. 강조하는 장치야. 아니. 네가 뭘 알아 임마. 조 원장은 이미 그 기분 나쁜 침묵의 뜻을 알고 있었다. 그는 몸소리가 나도록 조용한 침묵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그에게로 다가들고 있는 자기 운명의 그림자를 보고 있었다. 아니 그럼 뭐라도 좀 하라고. 지금이라도 전문가를 불러오든가. 그리고 마침내 자연의 횡포에 이은 인간들의 2번째 배반극의 막이 서서히 올려지고 있었다. 이날 저녁 조 원장은 섬 관사로 돌아오자 다시 한번 자신의 마지막 각오를 다짐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고 기다렸다. 마지막까지 아무것도 안 한다 얘는. 병원 직원 한 사람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원장님 어서 몸을 피하십시오. 다급한 전갈이 끝나기도 전에 조 원장의 귀엔 벌써부터 바다를 건너오는 원생들의 합창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여기서 말하는 전갈은 스콜피온이 아니라 메시지. 전갈. 무슨 뜻이야? 죽이러 그러니까 왔다? 메시지. 다급한 전갈, 아니, 다급한 메시지. 그래서 원생들 원장은 죽이러 온다? 죽이러 오는 거야. 왜냐하면 그 미신이 아니더라도 5귀신이란 미신이 아니더라도 원생들이 1년 넘게 하는 동안 지켜봤잖아. 조 원장 뭐 했냐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러다가 이제 와서는 12월까지 무조건 니들이 책임지고 완성시켜. 방법은 난 모르겠어. 하여튼 니들이 무조건 완성시켜. 해버리잖아. 원생들은 화가 날 대로 나 있다 지금. 그러면서 원생들을 의심한다. 조 원장이 처음부터 계획 없었던 거 아닌가. 바다와 언덕길이 온통 횃불로 가득했다. 원생들이 저마다 횃불 하나씩 켜들고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공사장에 있던 2천 원생들이 포위한다. 배들은 횃불 더미가 되어서 전쟁터처럼 바다를 가득 메우며 다가오고 있었다. 조 원장은 이윽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 권총을 뽑아들었다. 권총 탄알, 그러니까 총알, 분리. 꺼내다가 그 중에 하나를 조심스럽게 탄창에 장전했다. 탄창, 매거진 알지? 끼우는 거. 총알 쫙 10몇 개 들어있는 거. 그러나 그가 잡은 탄환은 꼭 하나일 뿐이었다. 원장 나와라! 조 메카니 새끼 빨리 나와라! 하나 남은 오마도 물귀신이 오늘은 내 놈의 피를 마시고 싶대서 데리러 왔다. 그러니까 원생들은 왜 저렇게 지금 화가 나 있을까?
원장이 어차피 아무것도 안 할 거면은 그 노는 동안에 원생들과 같이 이렇게 돌이라도 짊어지고 날랐으면은 지금 원생들이 저렇게 분노했을까? 화가 나도 얘가 뭐 조금이라도 도와줬어. 그래서 어, 그렇게 화날 리 없어. 죽일 리 없어. 음. 그런데 오마도 간접 공사가 시작되고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리고 원생들을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이 친구 아무 계획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죽어나간 4명은 왜 죽은 거지? 얘가 계획만 제대로 세웠어도 우리는 훨씬 수월하게 그리고 아무도 안 다치고 아무도 안 죽고 공사할 수 있었을 거 아니야 라는 분노. 우리는 정말 죽어나가도록 일을 했는데 쟤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기도나 하고 안타까워하기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했다는 데 대한 분노. 자, 원생들은 조 원장이 배신했다고 생각할까 안 할까? 알겠지? 음. 문둥이와 몰아대지 말고 너도 한번 우리 손에 물구멍으로 들어가서 방독을 지켜보란 말이다. 어때? 원생들의 저 분노 어느 정도 이해되나? 당연하다, 당연하지 않다. 당연한데? 아빠라도 막 화가 났을 거예요. 아마 지금 조 원장한테 우리가 앞으로 공사를 몇 개월 더 해야 되지요? 라고 하면 아마 조 원장 저도 몰라요 할 거예요. 조백환이 있더라. 조백환이 내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널 모시러 들어간다. 원생들은 그 횃불 말고도 저마다 곡괭이나 쇠망치 같은 작업 공구들을 하나씩 움켜쥔 모습으로 원장의 진로, 원장이 이제 가는 길을 철통같이, 그러니까 물 셀 틈 없이 완벽하게 막아서고 있었다. 절대 도망 못 치게 하겠다는. 하기사 뭐 한 사람 사는 집에 2,000명이 포위해버리면 방법 없겠지. 그런데 내 음, 총알 하나만 있는데? 음. 그리고 왜 하나만 있어? 그거 이제 왜 보자고, 왜 하나만 있는지. 그리고 이것도 이제 실제 있었던 일이야. 저 새끼가 권총을 가지고 있다. 저 새끼를 빨리 잡아 죽여라. 문둥이의 피를 팔아 제 명예를 사려고 한 조백환을 때려 죽이자. 자, 이 표현. 문둥이의 피를 팔아서, 그러니까 문둥이의 생명을 팔아서 제 명예를 사려고 한 조백환. 자, 이 평가는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문둥이들이 목숨을 팔아서 자기 동상 세우려고 한 조백환. 이거 맞는데? 응? 맞는데. 내가 봤을 때는 정확한데? 저 새끼 재물이 되어간 우리 문둥이들의 원한을 풀어주자. 그러니까 막 화가 날 때는 없다. 그리고 황장로가 쓱 나온다. 조 원장 앞으로 다가온 횃불의 주인공은 황희백 장로였다. 원장, 내 생각으로는 말이야.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원장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구별해내는 눈이 우리 문둥이보다 못했던 게 탈이었던 것 같구만 그래. 내가 진작에 얘기했잖아. 이거 안 된다고. 근데 원장이 고집 부려서 이러더니만 결국 원장이 죽게 생겼잖아. 주정수 원장 때도 그는 이 섬에다 문둥이들이 천국을 꾸며주겠노라 함부로 장담을 했지. 처음에는 그 말을 믿고 우리도 모두 눈물을 흘리며 감격을 하지 않았나. 하지만 그건 주님의 참뜻이 아니었어. 주님은 사실 처음부터 우리를 말리고 계셨던 거야. 하지 말라고. 그런데 주정수 원장 끝끝내 하겠다고 하더니만 결국 우리 손에 죽었잖아. 그리고 오늘 자네도 우리 손에 죽을걸? 네? 그러니까 여기서 자네는 이제 조백헌 원장. 문둥이의 천국이라니 어림도 없는 소리지. 한데도 주정수란 사람 끝끝내 고집을 버리려 하질 않더군. 원장도 벌써 아는 일이겠지만 그래서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었나? 끔찍스러웠지. 문둥이들이 눈에 보이는 하느님처럼 두려워하고 복종하던 그 주인한테 주인 즉 주정수 원장 비수를 품고 덤벼들지 않았었나? 비수는 이제 칼. 그리고 그 주정수 원장이 함부로 이 문둥이들에게 흘리게 한 핏값을 자기 피로 다시 갚게 하지 않았었나? 한데 이번에는 조 원장이 또 그토록 답답한 사람일 줄을 누가 알았겠나? 그러자 조 원장이 대답한다. 그만두시오! 이제 와서 그런 걸 내가 납득시키는 건 당신들이 친절이 아닐게요. 똑바로 말하시오. 당신들은 이제 날 어떻게 하겠다는 게요? 날 어떻게 하고 싶은 게요? 그렇구만. 원장한텐 그게 미상불은 굉장히 옛날 가는데 아닌 게 아니라
아닌 게 아니라 궁금한 일이기도 할게요. 하지만 뭐 그렇게 조급하게 굴 건 없는 일이지. 이 사람들은 원장을 어떻게 하고 싶어 이렇게 집까지 때를 지어 찾아온 건 아니니까. 이 사람들은 그저 다만 이 사람들 하지 말고 우리라고 정직하게 말하시오. 그래서 당신들은 다만 뭡니까? 그래, 우리는 그저 원장이 자기의 약속을 어떻게 지켜주는가를 지켜보러 온 것뿐이라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원장이 맹세할 때 총 들고 맹세하지 않았었나? 만약에 배신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다? 우린 그냥 원장이 약속 지키는 걸 지켜보러 온 거지 절대 원장을 죽일 생각으로 온 건 아니야. 즉, 조 원장을 죽이고는 싶은데 살인죄는 쓰기 싫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제 2,000명이 모여가지고 약속 지켜라라고 막 하면 조 원장이 이제 거기 막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총으로 자살하겠지. 그럼 누구도 책임 안 져도 되잖아. 그래서 음. 청아 하나만 있는 거야? 조 원장은 아마도 그런 상황을 짐작하고 했겠지. 그 외 원장은 지금도 권총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처음 오마도이를 시작할 때 말씀이야. 원장은 그때 자신이 행한 서약, 맹세, 약속 아직도 잊지 않고 있을 거야. 그 약속 기억나지? 이제 그 약속 지켜야지. 자살해야지. 우리가 원장을 심판할 수는 없어. 한데 말씀이야. 문제는 그때 원장 스스로 자신이 권총을 걸어 행한 두 번째 서약이야. 그리고 오늘 못된 호기심이지만 도저히 잊혀지지 않는 그 임자의 권총에 대한 약속이 어떻게 지켜지는가를 구경하러 오게 된 거지. 우린 그뿐이야. 우린 절대 원장 죽이러 온 거 아니야. 원장 약속 지키는 거 구경하러 온 거지. 우리가 원장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절대로 원장의 오해야. 조 원장은 이제 노인의 뜻을 분명히 알아듣고 있었다. 어떻게 말을 해도 이들은 결국 나의 피를 보고 싶은 거다. 원장 스스로 피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그들은 돌아설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 2,000명이나 몰려왔는데 원장이 싫어요 하면 아 그렇구나 돌아가겠냐고. 별 리 없는데? 주님의 뜻이 그처럼 분명해진 다음에도 원장은 그 주님을 거역하면서 함부로 우리 문둥이들이 피를 보게 하지 않았나. 제 피가 아니라고 더러운 문둥이의 피라고 함부로 남의 피를 흘리게 하는 데서 거기서부터 원장이 우리를 배반했단 말이야. 원장이 배반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돼. 배반하면 자살하겠다고 했었지. 근데 조 원장은 생각한다. 배반을 당한 기분으로 말하면 이날 밤 조 원장 쪽에서도 결코 원생들만 못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다. 조 베컨 원장은 원생들이 오히려 자기를 배반했다고 생각한다. 그런가? 원생들이 조 베컨 원장을 배반했나? 조선소 원장도 똑같은 생각을 들었는데. 그런데 원생들이 조 원장이 자기를 배반했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가. 응. 근데 조 베컨 원장이 아니야 이건 원생들이 날 배반한 거야. 이해돼? 좀 안 되는데? 원생들은 뼈 빠지게 일했잖아. 그리고 이제 묻잖아. 아니 도대체 언제 됐냐고. 몰라. 근데 조 원장은 아니 왜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희생하는데 날 이렇게 못 믿느냐. 이거 당신들이 나를 배반한 거다. 조 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조 원장은 원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거냐고. 아니면 자기 동상을 위해서 원생들을 이용하고 있는 거냐고. 조 원장이 정말 진심으로 원생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조 원장 말이 맞고 조 원장이 자기 동상 세우기 위해서 원생들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원생들 말이 맞고. 그럼 여기 이미 3편이야? 2부야. 아직 2부야. 근데 3편도 있는데. 3편은 이제 조 원장이 원장에서 쫓겨난 다음의 이야기야. 한번 보자. 함부로 피를 보게 한 것은 원장 쪽이 먼저였으니까. 우리 문둥이들이 자기들 일을 하면서 피를 흘린 만큼 원장은 자신의 일을 위해서 자기 피를 흘린 일이 없었거든. 즉 우리는 피땀 흘려서 일했지만 원장은 손톱만큼도 일 안 했잖아. 원장은 언제나 우리에게만 피를 흘리게 했지. 지금 이제 분노가 막 쌓여있다. 우리가 뼈 빠지게 일하고 피 흘리고 죽어갈 동안 넌 놀았잖아. 우리가 이제 그만 피를 흘리고 싶다고 해도 원장은 계속해서 피를 흘리라고 했거든. 그로부터 우리는 아마 우리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원장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있었을 게란 말이야. 맞잖아. 원장 동상을 위해서 지금 죽어나가는 거잖아. 근데 원장은 얘기한다.
하지만 앞으로 흘리게 될 10방울의 피를 아끼기 위해서 오늘 한 방울의 피를 부어야 되겠다면 주님께서도 아마 용서를 하실 게라고 다들 그렇게들 말을 하더군. 아, 이거 황장로의 말이구나. 그러니까 앞으로 더 죽어나갈 원생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서 지금 조원장을 죽이는 거라면은 아마 신도 용서할 거다. 신이 그렇게 나에게 얘기하시더군. 어때? 황장로의 판단은 타당한가? 이대로 계속하면 또 원생들이 몇 명이 더 희생될지도 모른다. 그 희생을 막기 위해서 지금 조원장 한 사람 희생시키고 끝내자. 멀리 있는데. 더 죽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차라리 지금 조원장 한 사람, 조원장도 안 죽으면 좋겠지만 조원장이 고집을 부리는 한은 할 수 없다. 조원장 말 듣고 계속 하다가는 앞으로 몇 명이 더 희생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차라리 조원장 한 명 죽이고 끝내자. 난 설득될 것 같아. 황장로 말에. 무서운 복수심이었다. 좋습니다. 배반이 있었다면 서약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겠소. 자, 그럼 이 총을 가져다가 당신들 가운데서 누가 나를 쏘게 하시오. 아, 그건 그렇질 않아. 왜냐하면 황장로도 조원장을 죽이고 싶지만 자기가 살인죄를 쓰는 건 싫거든. 그리고 얘도 얘가 자살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얘 죽이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모두들 그래. 조원장을 죽이고는 싶은데 그렇다고 자기가 살인죄를 덮어쓰긴 싫어. 그리고 조원장은 그걸 잘 포착했다. 자살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쏘시오라고 해버리니까 아무도 안 나선다. 자, 그런데 그러면 2,000명 원생들은 누가 조원장을 쏴야 된다면은 누가 조원장을 쏴야 된다고 생각할까? 황장로도 난처해진다. 조원장이 그냥 혼자 자살하면 참 좋겠는데 그럼 깔끔하잖아. 원생들은 나를 쳐다보고 있고 나는 또 살인죄는 쓰긴 싫어. 우리는 원장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텐데 말씀이야. 서약에 대한 약속은 원장 스스로가 행해 보여야지. 즉 네가 알아서 자살해야지. 우린 다만 곁에서 그걸 구경만 하면 된다니까. 우린 절대 당신을 해칠 생각 없어. 심판을 하지 않는다고. 말끝마다 당신들은 주님을 앞세우고 나서지만 당신들에게 주님이 계시다면 나에게도 내 주님은 계실 것이요. 당신들에겐 다만 당신들의 처지가 가엾어 당신들의 피를 아끼기 위해 오마도 공사를 그만 끝내라는 주님이 계시지만 내게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 섬을 헤엄쳐 나가다 물귀신이 되어갈 더 많은 사람들의 피를 아끼기 위해 오늘 일을 끝내놓으라는 나의 주님이 계셔온 거란 말이요. 즉 여기서 10명이 죽어나가더라도 저 공사를 완성하면은 앞으로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탈출하다가 죽을 수백 명의 생명을 아낄 수 있다. 그게 조원장의 주장이다. 그런데 오마도 간척공사 성공해가지고 거기를 땅으로 바꾸면은 원생들이 육지로 탈출 안 할까? 이동하고 싶은데. 왜냐면 원생들의 욕망은 육지인들과 차별받지 않고 섞여 사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가 아무리 육지의 일부분에 살더라도 여전히 탈출은 해나갈 거야. 그러니까 그 오마도 공사만 완성하면은 더 이상 탈출한 사람이 없을 거다라는 것은 좋은 착각이지. 당신들의 후손들이 이 섬으로 쫓겨 들어오고 쫓겨 들어왔다가 다시 섬을 빠져나가기 위해 온갖 계략과 모험을 되풀이해야 하는 그 끝없는 유랑의 습성을 끝내주기 위해 그리고 그 후손으로 하여금 자기 손으로 자신의 땅을 일구며 당신들의 주님을 진심으로 찬미하고 살아갈 당신들의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 이를 기어코 끝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나의 주님의 뜻이란 말이요. 즉 신의 명령이요. 이것은 정말 신의 명령일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신의 뜻이라면 신이 왜 태풍을 보내가지고 그걸 무너뜨렸을까? 조원장은 자신은 신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내 뒤에는 신이 있다. 라고 고함을 친다. 마지막을 모두 각오하고 나선 사람답게 원장의 어조는 추호의 망설임과 두려움의 빛이 없었다. 그러니까 날 죽이고 싶으면 니들 중에 한 명이 나와서 날 쏘란 말이야. 진짜 쏘면? 그러나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나의 주님을 당신들 앞에 내세우지 않은 것은 아직도 그곳에는 우리들 인간의 노력과 정성이 다 받쳐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요. 그러니까 지금 공사가 완성 안 된 것은 당신들의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요. 자, 그러면 지 노력은? 지는 뭘 노력했지? 어쩌면 원장이 이미 충분히 노력했고
조 원장도 자기가 할 노력을 다 했으면 어쩌면 지금 좀 완성됐을걸? 그런데 조 원장은 얘기한다. 당신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아직 완성 안 된 거지. 내가 잘못한 건 없다. 주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기까지에는 아직도 우리의 피와 땀이 충분히 받쳐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단 말이오. 즉 앞으로 더 죽어나가야 된단 말이오. 아직 덜 죽었어. 더 죽어나가야 돼요. 그럼 네가 죽으면 되잖아. 그러게. 이게 참 이기적이다. 그러면은 그래, 쥐가 죽든가. 그 끝없는 유랑과 절망의 세월로 당신들의 이웃을 다시 거두어가는 것이 정말로 당신들의 주님의 참뜻인지 의심스럽소. 한두 줌씩 나눠주는 정부 양복, 정부에서 보내주는 쌀, 멸시 어린 구호품을 나눠 가지며 납골 땅의 어둠 속을 향해 뜻없는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옮겨가거나 그런 것이 당신들 주님의 뜻이란 말이오. 나의 주님은 수십 명이 죽어나가더라도 이 공사 완성해서 원생들의 낙원을 만들어 주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는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정말 어떡한지 공사 완성하면 그게 낙원이 완성되냐고. 난 조 원장의 그 신이 틀린 것 같은데. 나는 아직도 내가 자신을 소화할 이유를 모르겠어. 누가 진정 누구를 배반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이요. 자기가 배반했다는 것조차 모른다 지금. 진짜 조 원장은 착각하고 있어. 나는 오로지 원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 아마 주정수도 죽기 전까지 그렇게 생각했었을 거야. 이건 다 원생들을 위한 일이고 나는 오로지 원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당신들에게 비겁하게 목숨을 구걸 베기 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어. 조금도 없어. 자, 오늘 밤 내 한 사람의 피가 진실로 당신들의 피를 아끼는 길이라 믿는다면 두하지 말고 어서 이쪽으로 나를 쏘시오. 난 내가 당신들을 배반 안 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나를 쏘지 못하겠어. 하지만 날 굳이 죽이고 싶다면 당신들 중에 아무나 나와서 나를 쏘시오. 그러자 아무도 못 나선다. 누구도 살인자가 되기 싫다. 원생들은 다들 황장로만 쳐다본다. 하나로 해봐. 말을 마치고 나서 원장은 권총을 황장로 앞으로 내던졌다. 그러자 아무도 안 나서자 나서는 사람이 이상욱이다. 그때 누군가가 원장의 뒤쪽에서부터 땅에 떨어진 권총 앞으로 터벅터벅 몸을 드러내고 걸어 나온 사람이 있었다. 이상욱이었다. 그는 침착하게 허리를 굽혀 땅에 떨어진 권총을 집어들고 나서는 황장로와 원생들 쪽을 천천히 한 바퀴 둘러보다 말고 벼랑간 발작이 난 사람처럼 소리치기 시작했다. 뭐야 당신들은? 뭐가 무서워서 당신들은 지금 그렇게 겁을 먹고 서 있기만 하냔 말이야. 주님은 당신들에게 피를 아끼라고 했는데 이 원장이란 사람은 지금까지 자기 한 사람의 이름을 사기 위해서 당신들에게 얼마나 피를 흘리게 했느냐 말이다. 이것도 정확한 평가지. 자기 한 사람 명예를 사기 위해서 당신들에게 얼마나 피를 흘리게 했느냐 말이다. 지 명예를 위해서. 그런데 이제 와서 또 무엇이 두려워서 그렇게 망설이고 있는 거냐 말이다. 빨리 저 조백헌 원장 죽이고 끝내자. 지독한 추궁이었다. 수많은 섬 원생들에 대한 무서운 혐오감의 토로였다. 이게 지금 하면 되잖아. 왜 다른 사람한테 줘? 그리고 자기 절망의 절규였다. 하지만 조 원장은 그 격렬한 상황의 저주 속에서 원생들을 향한 매도나 힐난기보다는 오히려 조 원장 자신을 겨냥한 어떤 무서운 추궁과 원망을 더 많이 느끼고 있었다. 자, 어서 나와라. 누구라도 지금 당장 이 앞으로 나와서 원장을 쏘아 죽이고 나면 당신들이 이제 더 이상 앞으로는 피를 흘릴 일이 없게 될 거 아니냐. 그런데 아무도 안 나선다. 아무도 없느냐? 정말 아무도? 그렇다면 좋다. 당신들이 원장을 심판할 수 없다면 이제 당신들이 책임질 거다. 원장을 죽이지도 못할 거면서 왜 2,000명이나 여기 몰려와서 소란을 피웠느냐? 원생들 중에 누가 대표로 이 소란에 책임을 지겠느냐라고 하니까 그럼 원생들은 또 누굴 쳐다볼까? 상우? 아니면 황당어? 상욱은 원생들의 리더가 아니야. 그럼 황당어. 그러니까 원생들은 상욱의 과거를 몰라. 그래서 이 상욱을 그냥 쟤는 건강인이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다고. 황장로를 쳐다본다. 그래서 황장로는 당황한다. 왜 갑자기 화살이 나한테 오지? 자, 누구든지 지금 이 앞으로 나와서 원장을 쏘거나 자신의 배반을 심판받을 용기를 보이도록 해라. 누구냐? 누가 나서겠느냐?
원장을 쏠 용기가 없는 인간들이라면 오늘 밤에 저지른 당신들의 배반을 원장한테 심판받을 용기라도 보여야 할 거 아니냔 말이다. 이 더럽고 못난 문둥이들아. 황장로가 이때 다시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그 상우 앞으로 천천히 몸을 비켜서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으면 전부 다 자기 쳐다보고 막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조 원장을 죽이든지 당신이 책임을 지든지 할 거 아니야. 여기서 황장로는 타협안을 제시한다. 타협하자. 타요? 그러니까 양쪽 의견을 중간에서 합의하자. 이 과장, 오늘 밤은 아무래도 타나를 아껴두는 게 좋겠구만. 그래. 일을 공평하게 하자면은 타날이 2개쯤은 들어있어야 할 건데, 그러니까 조 원장도 책임지고 나도 책임지고, 근데 여긴 총알이 하나밖에 없잖아. 하나밖에 없으니까 불공평하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이대로 그냥 끝내자고. 야, 황장로 똑똑한데? 그래도? 그래도 이상은 무슨 표정이야? 음, 야, 한장로 왜? 아이, 그러면 안 되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심하게? 어. 그럼 다시 원장 앞으로 다가가 땅바닥 위에 권총을 공소에 놓아두고 물러서면서 이번엔 그 원장을 향해 말하기 시작했다. 자, 그럼 원장. 이제 지금까지 막 원장을 욕했었잖아. 그것 때문에 원장이 기분 나쁠 수 있잖아. 근데 원장과 타협을 하려고 하면 원장 체면도, 이제 체면도 세워줘야 되겠지. 자, 그럼 이제 그 권총을 우리 문둥이들을 쫓아주게. 이 못된 문둥이들에게 다시 오마도 돌뚝으로 내려가서 제각기 제 몫의 시련을 마저 감당해내도록 어서 그 총뿌리로 우리들을 쫓아달란 말이야. 예전처럼 우리들한테 막 욕설을 하면서 권총 휘두르면서 우리들에게 명령을 해줘, 조 원장. 황장로는 말을 끝내고 나서 자신이 먼저 몸을 천천히 돌이켜 세웠다. 그러자 원생들은 우리 여기 왜 왔지? 하지만 그냥 황장로를 따라서 이제 다시 돌아간다. 그럼 사람들 황당을 쉬운 게 아니야? 그런데 딱히 방법도 없더라. 그러니까 조 원장을 죽이고 싶은데 살인죄는 쓰기 싫어. 황장로와 원생들은 어쨌든 이날 밤 안으로 모두 다시 오마도로 건너갔다. 근데 여기서 이상욱을 잘 보자고. 이상욱은 건강인가 나환자들 중간에 있는 사람이야. 응.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상욱이 조 원장 여기에 조 원장과 같이 남아있질 않고 원생들을 따라가. 그걸 통해서 이상욱은 자기 자신을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원칙인데. 이상욱은 자기 자신이 건강인보다는 나환자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같이 따라서 사라진다. 공사는 다시 계속되었다. 그러나 연말까지 제방 축조 사업을 일단락 치르던 조 원장의 당초 목표는 그 시한을 다시 이듬해 봄까지 연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지는 아무 계획도 없으면서 어떻게 원생들 보고 알아서 니들이 책임지고 연말까지 완성하래? 알아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책임지면 안 되는데 아니, 계획 세운 건 누구의 책임이냐고. 당연히 니던지. 지는 지 역할 안 하면서 다시 한 해가 바뀌었다. 2년이 지났다. 오마도 바닷물 속에 돌을 던지기 시작한 이후로 3번째 맞이하는 새해였다. 3년째다. 이 3번째로 맞이하는 새해 안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오마도 사업장 일을 완전히 마무리 지어놓고 말겠다는 것이 조 원장의 결심이자 간절한 새해 소망이었다. 그럼 좀 뭘 하라고. 그런데 어느 날 오마도 간척 사업장으로 반갑지 않은 손님 몇 사람이 조 원장을 찾아왔다. 자네들이 오마도를 찾아온 것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간척 사업의 실적 평가, 지금까지 얼마나 했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잘했는가를 평가로 왔다. 기술 조사를 위해서였다. 제대로 하고 있는가? 조 원장은 이럴 수가, 이건 배신이다. 배반이다. 자, 근데 한번 도지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 조 원장은 아까 처음에 몇 달 안에 끝낸다고 생각했겠지. 응. 여기에 들어가는 쌀이나 돈이나 이런 거 전부 다 도지사가 대주고 있거든. 그런데 처음에 몇 달이면 끝낼 수 있어요 했는데 지금 3년째다. 그 돈을 다 도지사가 대고 있다. 근데 조 원장에게 그거 언제쯤 끝나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은 도지사 입장에서 저 전문가들 보내가지고 야, 그 공사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그거 좀 가서 조사해봐. 할까 안 할까? 하겠지. 당연한 거잖아. 그런데 이럴 수가, 이건 배신이다. 그럼 신용도 필요한 거야? 이건 배신이 아니라 저 도지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야.
몇 달 만에 끝낼 게 해놓고 지금 3년째잖아. 그것은 또 하나의 결정적인 배반이었다. 아니, 누가 누굴 배반한 건데? 뭔데? 7년 더 필요해? 도지사가 정말 조원장을 배반한 건가? 아니면 도지사가 자기 역할을 한 건가? 역할을 하는데? 어, 내가 그건 일인데 뭐 자기 구역에서 누군가가 이제 어떤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지원해 달라고 한다. 그래서 지원을 해줬다. 처음에 몇 달이면 끝나요 했다. 3년에도 안 끝나고 있다. 계속 지원해 주세요라고 한다. 근데 오히려 몇 달 약속했던 걸 3년 동안 이렇게 아무 말 안 하고 있다. 이제서 조사를 보낸 걸 보면은 도지사가 사람이 아주 좋은 모양이다. 나라면은 1년 지났을 때쯤에 보냈을 거야, 전문가들을. 야, 거기 가서 한번 조사해봐. 근데 조 원장은 이거 나한테 대한 배신이야. 근데 도지사가 높나 지가 높나? 도지사가 높아? 조백헌이 높아? 900원도 높은데? 아니야. 그 설업도는 이 도에 속한 작은 섬이야. 아, 도지사가 훨씬 높아.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 배반이야. 이거 나에 대한 배반이야. 조백헌은 자기가 도지사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 왜? 자기는 신의 명령을 실천하는 사람인데 어디 도지사 따위가 드디어 올 것이 오고 말았다는 느낌과 함께 피가 온통 몸속을 거꾸로 흐르는 듯한 무서운 배신감을 억제할 길이 없었다. 아니 감히 도지사가 나한테? 이거 배반이야. 한마디로 사업장을 빼앗기게 될 위험이 눈앞까지 닥쳐버린 것이었다. 아니 도지사가 3년이나 기다려줬으면 네가 그래도 좀 해야지. 작업조사반이 성까지 파견되어 온 것은 단순한 실적평가나 기술 지도가 목적이 아니었다. 당연하겠지. 그것은 벌써 사업장을 인수받으려는 누군가의 사전 준비 작업. 그러니까 이제 그 미리 준비 작업임이 분명했다. 당연하잖아. 조원장 3년 동안 무능했는데. 몇 년 더 필요해? 그리고 지금도 만약에 도지사가 전화 걸어가지고 그거 언제 끝날 수 있어? 라고 하면 조백헌 원장은 뭐라고 하겠어? 몰라요. 저도 몰라요. 왜 모르죠? 전문가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당신은 뭐죠? 했을 거야. 원생들로부터 간첩장을 빼앗아내야 한다는 육지적 여론과 명분이 어떤 식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의 주장을 따라 여기까지 일을 꾸며온 사람들이 어떤 입장에서 온 사람들인지 조 원장은 듣지 않아도 미리 다 사정을 훤히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아무것도 대비를 안 했다고? 훤히 다 알 수 있었는데? 사업장 관리단체의 변경은 그 계획의 검토나 추진 단계를 지나 이미 기정사실, 이미 확정된 사실로 매듭이 나 있는 판이었다. 매듭이란 것은 이제 결정, 확정. 도에서는 이미 대한정착사업 개발하라는 것으로 사업장 인수 예정 단체까지 결정을 지어놓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미 다 끝내놓고 결정 내놓고 조 원장을 쫓아낸다고 결정 내놓고 이제 조사단을 파견했다. 그리고 조 원장은 미리 그런 사정들을 훤히 알고 있었다.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했다고? 이제 조 원장께서 자 도청에 갔다. 이제 조 원장께서도 그만 단념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조 원장의 입장이나 심정을 개인적으로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이 일은 위아래로 워낙 신경들을 쓰고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이제는 어찌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마도 일은 앞으로 몇 년을 더 끌어간다 해도 조 원장 자의로는 자기 생각으로는 단념하고 나설 리가 없다는 게 위아래로 다 똑같은 의견이거든요. 절대 스스로는 안 물러날 거다. 쫓아내는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감독 관청의 입장으로서는 조 원장이 지금까지 해온 일을 실패로 설명하고 싶은 눈치가 분명했다. 자, 지금까지 해온 조 원장의 저 사업은 지금까지만 본다면 실패인가 아닌가? 어, 애초 예정에서 몇 번이나 완공 기간을 연기하면서도 작업 진도가 아직 그렇게 지지부진한 실정이라면 공사 관리권을 일찌감치 다른 곳으로 넘겨주는 것이 조 원장으로서도 온당한 처지가 아니겠냐는 소리였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들리는데? 야, 이만큼 실패했으면 네가 미안해서라도 네가 스스로 물러나야지. 그게 맞는 것 같아.
조 원장께서는 너무 섭섭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공사 진도뿐만 아니라 제방의 폭이 너무 좁게 축소되고 있어서 공사 설계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얘 말이 맞다. 조 원장이 바다를 막고 싶은 마음에 너무 제방을 좁게 해가지고 이게 자꾸 무너진다. 처음부터 오래 걸리더라도 폭을 넓게 했었으면은 오히려 빨리 끝났을 거야. 솔직히 말씀드려서 조 원장께서도 이런 일엔 별로 경험이 없으신 분 아닙니까? 경험보다는 오히려 의욕이 너무 앞선 바람에 충분한 기초조사도 없이 대뜸 일부터 시작해버린 조 원장이셨지요. 사실인가 아닌가? 응. 조 원장은 당장 작자의 목뼈를 분질러버리고 싶었다. 아니 맞는 말 하는데 왜 저렇게 화를 내냐고. 조 원장은 아무 말도 못해. 그냥 화만 내. 저 자식 목을 분질러버리고 싶었다. 그 길로 곧 자리를 차고 나와 지사실로 올라갔다. 저는 이 일에서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기술이 부족하더라도 장비가 모자라더라도 그리고 작업 기간에 1년 좀 더 먹히는 한이 있더라도 이 일은 귀엽고 제가 끝내고야 말겠습니다. 도지사는 이렇게 생각한다. 자 이제 전문가와 포크레인 같은 전문 기계 장비들을 투입해서 빨리 끝내자. 자 그러면 원생들 입장에서는 좋은가 나쁜가? 근데? 근데 조 원장은 반대한다. 절대 안 돼요. 앞으로 1, 2년이 더 걸리고 그동안에 원생들이 몇 명이 더 죽어나가더라도 반드시 원생들이 맨손으로 해내고야 말 겁니다. 왜? 그래야지 동상이 지름 지킬 수 있잖아. 지금 포크레인 그 다음에 전문가들 들어와서 공사를 하면은 원생들은 더 편해지겠지. 하지만 동상이 자기는 못 새기잖아. 원장은 반대한다. 그럼 원장은 지금 원생들을 위하고 있는 건가? 자기를 위하고 있는 건가? 자기.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자.